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활용한 IFRS 16 리스 도입 효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다음과 같이 자산이 2만, 부채가 만, 그리고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만이 되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자본분의 부채에서 100%인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리스를 계약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 방법대로 해보면 이제 리스료가 각각 10년 동안 10씩 지불이 되는 이런 계약이 있었다고 치면요, 21년 22년 이렇게 쭉 되잖아요. 이렇게 지불이 되고, 그런 비용도 총 이렇게 10, 20, 30, 40 해서 총 100이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0이고, 이 부채 비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자본분의 부채 표현하는데, 이제 비용이 결국엔 이익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해당 이익잉여금이 차감이 돼서 자본이 낮아지니까 비용을 차감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점점 안 좋아지죠. 다음과 같이 당연히 비용만 지출되니까요. 이게 도입 전이고, 그 다음에 리스를 적용해서 한번 사용권 자산과 부채를 잡아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스료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사용권 자산을 NPV 함수를 통해서 걸어주면 할인해 주는 거죠. 각각의 총 100이지만 할인을 하면 이자율 5%로 내재 이자율을 5%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할인된 효과가 반영돼서 77.22가 나옵니다. 보통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최초 인식 시 자산과 부채는 동일하니까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액으로 10년 동안 생각하니까 다음과 같이 수식을 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부채에다가 이자율 곱하고, 이제 이게 연간 이자율이니까 딱히 뭐 곱해줄 게 없는 거죠. 그리고 기말에 연말에만 항상 지급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 계속 리스 부채에다 이렇게 이자율을 곱한 거고, 리스 부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면, 리스 부채는 다음과 같이 원금 상환분만큼 계속 차감이 돼서 결국엔 0이 되는데요. 이 원금 상환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면, 총 리스료가 10이면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 비용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이 원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동일한 10에서 이자 비용을 뺀 부분을 원금을 상환하는 겁니다. 원금을 상환하다 보니까 리스 부채에서 이 원금을 빼주면 리스 부채 잔액이 되겠죠. 결국엔 0이 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구해 보았습니다. 각각의 합계고요. 그러면 리스를 16호를 도입한 후, 여기 빠졌네요. 16호 도입한 후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총 비용은 감가상각비와 이자 비용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비용 두 개를 단순하게 합산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동일한 원리로 자본분의 부채가 부채 비율인데, 이 리스 부채의 경우는 아까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16 도입 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도입 후에는 부채가 있으니까 더해주고요. 똑같이 매번 발생한 이 총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차감해서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구해서 부채 비율을 구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부채 비율이 나오고요. 부채 비율 합산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리스 부채 도입 전과 후를 구해봤고요. 이 차이를 이제 드디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모든 걸 다 구해놨으니까요. 영업이익은 감가상각, 기존의 경우는 영업 리스료 자체가 이제 뭐 판관비라던가 매출원가로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영업이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기존 게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운 리스 적용 후에는 감가상각비만 영업이익이거든요. 이자 비용은 영업 외 비용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 차이는
감가상각비에서 리수료 차감한 것이 영업이익 차이가 되거든요. 쭉 해보면 다음과 같이 영업이익이 좀 좋아지는 비용에 마이너스면 비용이 마이너스 오히려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 이걸 단순히 누계로 합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 영업이익 차이 누계 부분이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파란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감가상각비만큼 비용이 줄어들어서 영업이익은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비용 차이는 이자 비용이 영업외 비용이잖아요. 기존의 경우 이자 비용이 없었으니까 그냥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자체가 영업의 비용을 안 좋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 영업의 비용 누계액도 이렇게 구해보았고, 이거를 차트로 걸어보면 영업의 비용의 경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 파란 거랑 반대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감가상각비는 정액이라서 이렇게 리니어한 함수지만, 그래프지만, 영업 외 비용은 리니어하지 않고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약간 기울기가 있게 커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플러스면 비용이 플러스면 안 좋아지는 거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용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총 비용의 차이는 이 총 비용을 기존에 구해놨잖아요. 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을 빼면 되죠. 도입 후에서 전을. 총 비용은 처음에는 총 비용의 차이를 구하고, 또 이 총 비용의 차이를 누계로 구해보았어요. 누계를 구한 다음에 이걸 또 차트로 그려보면 이 회색 부분인데, 처음 이 플러스면 안 좋은 거거든요. 총 비용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울기가 점점 길기가 아니라 이 값이 점점 올라가죠. 그러면 계속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점부터는 다시 좋아집니다. 점점 차이가 없어지고요. 이게 누계 그래프이어서 결국 0이 된다는 건 동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총 비용은 그렇게 결국에는 총 비용 차이의 누계는 결국 총 비용은 0이 되고, 그냥 단순 합산했을 때 누계로 봤을 때도 제일 마지막 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부채 비율 차이는 그냥 동일하게 또 이 도입 후와 전을 이렇게 차이를 구해봤는데요. 이걸 구해보면 처음에는 부채 비율이 안 좋았다가 점점 안 좋은 효과가 쭉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되면 부채 비율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효과 분석을 하여 보았습니다.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영업이익 효과는 플러스 효과가 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체 다 영업이익이었는데 영업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영업 비용으로 들어가서 결국 영업이익이 플러스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인데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이자 비용이.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이 없었을 것이고, 이 도입으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나죠. 그러나 총 비용은 동일함, 일치함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후기에 적게 발생해서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일치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경우 계속 동일하게 일정하게 발생하는데, 이 도입 후는 감가비는 일정한데 총 이자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고 후기에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초기에 많이 발생, 후기에 적게 발생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현금으로 효과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는 임차료를 영업현금으로 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니까 플러스 효과가 나는 거고, 반대로 리스료 지급이란 거, 이자 비용을 재무현금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나는 거죠. 물론 이자 비용은 영업현금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결과가 변하지는 않고요. 플러스 영업현금으로는 플러스 효과, 재무현금으로는 마이너스 효과요. 총 현금 흐름은 결국에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효과를 분석해보면 부채 비율은 안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증가하면
비추의 비율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